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율주행을 실현할 디코봇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본적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봇은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키트로서 인공지능의 원리를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구입니다. 우리는 이 디코봇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해 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영상을 한번 보고 디코봇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 유심히 볼 것은 먼저 디코봇이 차선을 이탈하지는 않는지, 다음으로 바닥에 있는 속도 표시를 보고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 또 빨간 신호등에 멈추고 초록 신호등에 가는지,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멈추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를 이탈 안 하고 속도 인식하고 빨간 신호등에 멈추고 장애물 만나면 멈추고 다 잘하지요? 우리의 목표는 이 디코봇이 스스로 알아서 도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주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디코봇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디코봇은 자동차처럼 바퀴가 4개입니다. 앞바퀴 2개는 좌우로 틀어지면서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뒷바퀴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회전만 하여 전진, 후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뒷바퀴를 구동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작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가 디코봇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바꾸더라도 입력된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카메라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거리 센서입니다. 측정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여기에 전원을 연결하면 충전됩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1시간 30분 정도 지나면 충전이 다 되고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얼마 남아 있는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고 코딩할 때는 충전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원을 켠 상태에서 손으로 밀거나 앞바퀴를 움직이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는 반드시 키보드나 코딩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요 아래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리셋 버튼의 기능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코봇을 실습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은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야 하고요. 인터넷은 안 돼도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는 와이파이가 되기 위해서 무선 랜 카드를 장착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일명 패드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어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다닐 도로 지도가 필요합니다. 도로 지도를 만들어도 되지만 디코봇 업체에서 판매하는 지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역할을 할 빨강, 초록 LED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디코봇 업체에서 판매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강좌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작한 자동으로 빨강과 초록으로 색깔이 바뀌는 신호등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필요합니다. 장애물은 레고 블럭의 사람 모양이면 됩니다. 워크북 마지막 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니 오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디코봇을 노트북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전기를 연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코봇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항상 충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전원을 켭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겠습니다. 컴퓨터도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디코봇도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와이파이 목록에 디코봇이 보이네요. 디코봇은 처음 생산할 때 와이파이 이름은 디코봇 01이고 비번은 1, 2, 3, 4, 5, 6, 7, 8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수업용으로 여러 대 있다 보니 구분하기 위해 이름과 비밀번호를 좀 바꾸어 두었습니다. 이 디코봇의 와이파이 이름은 디코봇 10이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10입니다. 이제 디코봇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인터넷 연결 안 된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노트북과 디코봇이 와이파이 주파수로 연결된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주소창에 boot.dico.co.kr boot.dico.co.kr을 입력하든지 또는 192.168.50.1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잘 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버전 보이시죠?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은 이 버전으로 제작된 것이며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코딩하는 블럭이 없다면 버전이 낮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업데이트로 가서 펌웨어를 다운받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파일은 제조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 보이시죠? 디코봇을 끌 때는 그냥 끄지 말고 먼저 이 녀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그 후 1, 2분 정도 있다가 디코봇 전원을 끕니다. 그 옆에 있는 회전하는 화살표는 재부팅하는 버튼입니다. 요 놈을 클릭하면 디코봇이 재부팅 됩니다. 이제 디코봇을 사용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키트 세팅,
키트 동작 확인하기, 주행 확인하기, 핫스팟 변경하기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키트 세팅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키트 세팅하기를 클릭하면 카메라 세팅, DC 모터 확인, 서브 모터 각도 세팅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 세팅에서 영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이 보입니다. 아마 초점이 잘 맞아서 잘 보일 텐데요. 혹시라도 영상에 초점이 맞지 않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렌즈를 살짝 돌려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많이 돌리면 렌즈가 깨집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DC 모터 확인하기입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확인 창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전진하기를 클릭하면 디코봇이 전진합니다. 전진하는 거 보셨죠? 후진하기를 클릭합니다. 후진하는 거 보이시죠? 만약 전진하기를 클릭했는데 후진한다면 여기 빨간색 DC 모터 전진 후진 바꾸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서브 모터 각도 세팅입니다. 서브 모터는 앞바퀴의 방향을 세팅하는 모터입니다. 전기를 주면 회전하는 것을 모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서브 모터는 보통 180도 범위 안에서만 회전합니다. 그리고 범위 안에서 특정 각도를 유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45도를 유지하라 이런 것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손으로 억지로 돌리면 서브 모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원을 켠 상태에서 손으로 바퀴를 움직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브 모터 각도 세팅 창이 나옵니다. 여기 좌편형 조정 값을 구동하기를 클릭하면 서브 모터가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진합니다. 이때 디코봇이 정확하게 직진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 보기에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 보이시나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쳤으면 왼쪽으로 값을 좀 줍니다. 자, 다시 한번 구동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직진으로 가는 게 보이나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편향 조정값도 같은 요령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키트 동작 확인하기입니다. 키트 동작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버저 확인, 거리 센서 확인, 전후면 LED 확인하기, 버튼 확인하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버저 확인 소리 내기를 클릭하면 삐 소리가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소리가 잘 나네요. 다음은 거리 센서 확인입니다. 디코봇 정면에 있는 요 놈이 거리 센서인데요. 참고로 디코봇을 구매할 때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이 디코봇은 거리 센서를 구매해서 끼워 놓았습니다. 자, 센서 장착을 클릭해 거리 센서를 활성화시킵니다.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장애물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측정해 봅니다. 지금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17cm, 18cm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멈추기를 클릭하여 측정을 멈춥니다. 이번에는 디코봇에 달려있는 LED를 켜보겠습니다. 정면 좌측, 전면 우측, 자, 다음은 후면 좌측, 다음은 후면 우측. LED가 전부 켜졌던 거 보셨나요? 다음은 버튼 확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버튼인데요.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확인하기를 클릭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4개의 LED가 다 켜지고 손을 떼면 다 꺼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 버튼은 코딩 과정에서 버튼을 누르면 출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딩 명령어를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행 확인하기입니다. 주행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7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키보드 주행 확인 창이 뜹니다. 주행하기를 클릭하면 키보드로 주행이 됩니다. 화살표 또는 키보드 WSAD 그리고 H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화살표로 운전하는 것이 익숙해서 화살표로 해보겠습니다. 해볼만 한가요? 속도는 디코봇의 빠르기고요. 좌우 각도는 앞바퀴가 돌아가는 각도입니다. 좌우 각도가 작으면 앞바퀴가 조금만 회전하여 크게 돌아야 합니다. 즉, 회전 반경이 큽니다. 하지만 좌우 각도가 크면 앞바퀴가 많이 회전하여 회전 반경이 작습니다. 속도와 좌우 각도를 바꿔가면서 가장 조정이 잘 되는 속도와 좌우 각도를 찾아보세요. 다음은 조이스틱 주행 확인하기입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조이스틱 주행 확인 창이 뜹니다. 조이스틱 주행하기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설정에 가서 디코봇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접속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조이스틱이 되어 디코봇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 위에 있는 이 X 표시를 클릭하면 조이스틱 화면이 나옵니다. 마우스로 조이스틱을 잡아 조정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멈추기를 클릭하여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잘 안 되네요. 스마트폰으로 조이스틱 주행하기를 학생들은 게임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잘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키보드 주행과 조이스틱 주행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키보드 주행은 좌우 각도를 설정한 각도만큼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도를 30이라고 설정했으면 30만큼만 돌아가지 15만 돌아가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이스틱 주행은 조이스틱을 얼마나 틀었느냐에 따라 각도를 10만큼, 20만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2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 회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자율주행 회기 확인창이 뜹니다. 자율주행 회기는 조이스틱 조정으로 입수한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자율주행합니다. 주행하기를 클릭하여 조금만 기다리면 디코봇이 자율주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자, 키보드 A를 누르고 자율주행을 하라고 하네요. 이제 키보드 A를 눌러 자율주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주행하죠. 멈추기를 클릭하여 자율주행을 끝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분류입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자율주행 분류 확인창이 뜹니다. 자율주행 분류는 키보드 조정으로 입수한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자율주행합니다. 주행하기를 클릭하여 조금만 기다리면 디코봇이 자율주행할 준비를 마칩니다. 자, 키보드 A를 눌러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H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주행하죠. 멈추기를 클릭하여 자율주행을 끕니다. 회귀와 분류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사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회전 반경이 다양한 회전 구간이 있으면 아마 구분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차선을 이탈하지 않고 자율주행하는 디코봇이 속도 표지판도 인식하는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표지판 인식 자율주행 회귀입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확인창이 뜹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행하기를 클릭하여 디코봇을 준비시킵니다. 키보드 A를 눌러 자율주행 시켜보겠습니다. (30) 표지판 앞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 보이시나요? 이제 70 표지판 앞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 보이나요? H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멈추기를 클릭하여 자율주행을 끕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분류에서 속도 표지판까지 추가한 것입니다.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확인창이 뜹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행하기를 클릭하여 디코봇을 준비시킵니다. 키보드 A를 눌러 자율주행 시켜보겠습니다. (30) 표지판 앞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70 표지판 앞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H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멈추기를 클릭하여 자율주행을 끕니다. 속도 표지판을 인식하는 것은 같고요. 도로의 휘어짐을 인식하는 방법이 분류와 회귀 중 어느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디코봇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와 학습 모델을 가지고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을 실습해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핫스팟 변경하기입니다. 디코봇의 최초 와이파이 이름은 디코봇 01이고 비밀번호는 1234567입니다. 하지만 강의를 할 때 여러 대의 디코봇이 동시에 켜지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바꾸는 설정입니다.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리셋 버튼을 5초 정도 누릅니다. 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LED가 2번 깜빡거리고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가 최초 설정값과 같은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할 디코봇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디코봇에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훈련시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